아, 이번 시간에는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생상극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해요. 상생상극에 대한 짚으려고 하는데, 전 시간에 서로 상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이 서로 상자, 극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생상극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양상자잖아요. 모양상인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상, 모양상, 도운다는 뜻도 있고요. 재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상생상극 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주로 서로 생한다, 서로 극한다 하죠. 근데 상생을 보면 우리가 목하고 화를 보면은 목이 화를 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목생화라고 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순환하는 식으로 상생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목이 화를 생한다고만 하면은 서로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로상을 쓴다는 거는 목과 화가 목생화도 이루어지지만은 화생목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화생목.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서로 상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갑이라고 하는 거와 을이라고 하는 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의 생지는 뭐였어요? 갑의 생지는 해였죠, 해. 을의 생지는 오였어요, 오. 그러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건 수가 생한 거고, 을이라고 하는 목은 오라고 하는 화가 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이라고 하는 목은 요 해라고 하는 수와 오라고 하는 화가 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만 있는 게 아니고 화생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과 극은 서로 간에 서로 상자를 쓰고 있어요. 서로 상자를 쓰고 있어서 한쪽에서만 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갑이라고 하는 양과 을이라고 하는 을이 생을 할 때, 갑은 뭐가 생을 했어요? 해가 생을 했으니까 수가 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인수가 생을 한 거예요. 인수가 생을 한 거. 을은 화가 생을 했죠. 화가 생을 하는 게 뭐예요? 식신이 생을 한 거죠. 식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양은 인수로부터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하냐면은 육칭을 정할 때
육친을 얘기할 때, 이 육친을 얘기할 때, 이, 많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오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인수가, 양을 남자로 했을 때 인수가 상한 거예요. 인수가 상한 거고, 음은 식신이 상한 거예요, 식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양은 인수가 생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화로 설기가 되죠. 식신은, 음은 화에서 생을 받아서 뭘로 설기가 돼요? 수로 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은 순행을 하는 거고, 음은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순음역입니다. 양순음역. 근데 그냥 음양을 따지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순행입니다. 순행. 음양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때는 그냥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라고 하는 순행을 하는데, 음과 양을 구분 지을 때는 양순, 음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을 얘기할 때도, 양순 음역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라고 하는 짝을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내죠? 둘 사이에서 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목과 토 사이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는 갑의 자식이고 기의 자식이야. 남자의 자식이고 여자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식신의 자식이고 여자는 인수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상생이라고 하는 서로상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을이라고 하는 여자가 경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을과 경 사이에서 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수를 만들어내는데 요 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수라고 하는 인수의 자식을 보는 거고, 경은 식신이 나가는 자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상생입니다. 상생. 이해가 됐어요? 이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산에 아주 유명한 분이 여자 사주에서 인수가 이것이 흉신이면은 자식이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왜 힘드냐? 그 부연 설명할 때 이 인수가 자식인 식상을 극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한테는 인수 자식이, 이게 곧 자식이에요. 자식이 흉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인수가 흉신일 때 자식이 힘든 거예요. 자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기 힘든 거고, 자식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생의 개념으로 육친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상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생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상극이라는 건 뭐예요?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생하죠. 생이요. 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뜻해. 생명을 뜻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태어난 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장생이라고 합니다. 장생. 이렇게 상생해서 나온 것을 장생이라고 해요. 장생이란 말도 있고 생장이란 말도 있죠. 생장이라고 하면 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서 성장하는 거고,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가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생을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사람이 내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다음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 능력이 곧 그게 그래서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장생은 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원한다, 이렇게 원한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 뭔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는데, 내가 능력을 갖추는 거는 뭘 가지고 능력을 갖춰요? 상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 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사주에서 극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극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그래서 이 상극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을 갖느냐를 봅시다. 자,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그랬어요. 토생 금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리라 되는 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쌍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와 화가 극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극도 하고 이렇게도 극도 하는 거예요. 화가 수를 극해요. 수가 화를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목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금을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화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토를 극하고, 서로 극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내 일주가 이제 비견이 화라 합시다. 화. 이게 일주예요. 일주면은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육신을 정하죠. 육신을 정할 때 이 화를 생하는 목이, 이것이 뭐예요? 목이 요게 인수가 되죠. 인수. 그럼 인수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어받는 거죠. 있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있으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격을 얻는다고 하죠. 뭔가 본받는다고 하죠. 끈기가 있다고 하죠. 인내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목이 무엇을 갖고 오냐? 갖고 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목이 뭘 갖고 와요? 갖고 오는 거는 인수를 하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인수를 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얻는 거는 이 목을 극하는 금을 얻습니다. 금. 이 금이 뭐예요? 화에서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활동할 무대가 생기고, 활동할 영역이 생기고, 내가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수를 해서, 인수가 이
나를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얻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얻는 거는 뭐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는 이 재를 얻는 거예요. 인수를 통해서 재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상극이에요, 상극. 세상은 상극으로 사는 거예요, 상극으로. 그래서 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을 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능력이란 건 이렇게 얻는 겁니다, 얻는 것이. 근데 내가 인수가 아니고 식신을 해야 돼요, 식신. 식신을 한다 합시다. 이 식신은 뭐예요? 인수는 내가 배우는 거라겠어요. 익히는 거라겠어요. 그 식신은 뭐겠어요, 식신은? 식신은 내가 좋게 얘기할 때는 자유고, 안 좋게 얘기할 때, 상관할 때는 법을 어기는 거죠. 또 좋게 얘기할 때는 지혜고, 지혜예요, 지혜. 안 좋게 얘기할 때는 까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식신이 좋은 걸로 해요. 좋은 걸로 얘기해가지고 식신이라고 하는 걸 얻어서 지혜를 얻었어. 지혜를 얻으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이 토가 수를 얻습니다. 이걸 얻은 거예요. 얻는 게 이걸 얻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주일 보니까 이거는 관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관이 오는 거예요. 관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했죠.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식신을 얻으면 관을 얻는다. 자, 내가 이 재라고 하는 걸 얻었어요. 재라고 하는 걸 했어요. 사주에서 이 재가 상신이야. 이 재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이 재는 이 사람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발휘를 하면은 무엇을 얻겠어요? 얻는 것이 인수를 얻는 겁니다. 아니, 인수를 이것을 극하는 저기 하는 거예요. 겁재를 얻는 거예요. 겁재.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겁재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극하는 것을 얻습니다. 극하는 것. 극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극하는 것을 얻는다. 극을 통해서 얻는다. 자,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 겁재라고 하는 거지, 겁재. 이 겁재는 이 비겁의 심이라고 해요, 심. 마음의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이 겁재가 흉신이 될 때 그 사람은 심리적 불안 내지는 심리적 우울증,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건 흉신이야. 그러면은, 무엇을 얻겠어요? 얻는 것이, 스트레스를 얻으면 관을 얻겠죠? 이거 나를 극하는 걸 얻는다 했잖아요. 이 관을 얻는데, 이 관을 먹었어요. 이때는 흉신이 갖고 온 거는, 이거는 관은 살이 돼요, 살. 병이 되는 거야, 병.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식신을 흉으로 썼어요, 흉으로 쓰면 어떻겠어요? 흉을 쓰면 흉을 얻어요. 흉을 얻는데 어떤 걸 얻겠어요? 흉을 얻으면은 식신이 이것을 극하는 이 인수를 먹어. 이 인수가 흉을 올 때는 먹었어요. 이거는 인수가 흉을 올 때는 이건 고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노력신이야, 노력지신. 근데 요렇게만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도 얻어요? 내가 이것을 흉신할 때 이것을 극하는 것도 얻지만은 이것이
또 극하는 것도 또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상극 기능을 다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이 흉신이면은 이것으로부터의 극하는 걸 얻는다겠죠? 그럼 내가 극하는 것도 얻는 거예요, 또. 그럼 이것이 다 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길신으로서의 능력이 아니에요. 흉신으로서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길신으로서의 능력을 얻을 것이냐, 흉신으로서의 능력을 얻을 것이냐, 그 능력을 얻는 거는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지는데, 그걸 얻는 방법은 전부 극으로 얻습니다. 극으로. 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에 상극의 관계, 극을 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많이 갖춘다고 통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이유가 없죠. 근데 명리학적으로 상극의 원리로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인수라고 하는 공부를 한다 합시다. 인수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 그럼 인수를 하면은 뭘 얻는다고 했어요? 인수를 극하는 재를 얻죠. 재를 얻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얻은 거예요. 업계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가 또 극하는 게 또 뭐예요? 극하는 게 이것이 식입니다. 식은 뭐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를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식재를 얻는 겁니다. 식재. 인수를 쓰니까 인수가 생한 것이 일주다. 비견이다. 비견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얻는 거는 그걸 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상상의 구조도에 의해서 이것은 설계가 돼. 사주의 설계. 근데 그 설계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상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낙서예요, 낙서. 왜 하도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상담을 한다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명리를 운영할 때는 이 사람한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보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것은 상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수밖에 없는데 재수가 좋아. 그건 뭐예요? 인수가 불러온 인수가 만드는 거예요. 인수밖에 없는데 지혜가 아주 좋아. 그 인수가 만든 거예요. 인수가 있으면 식상과 재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 사주를 볼 때는 그 사주가 무엇을 극하고 있는가, 무엇과 상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상신이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 상신이 무엇을 극하는가, 무엇을 이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보면은 사주가 겁재밖에 없어요. 겁재밖에 없고, 겁재가 왕이라서 또 겁재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고 능력도 좋고, 이 대인관계도 좋고 막 그렇거든요. 겁재가 뭘 갖고 온다는 거예요? 서로 극하는 재와 관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상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때는 이렇게 상극이라고 하는 관계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병을 고치는 방법, 일하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모든 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 극이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